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 정책, 최근에 이제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역사 왜곡, 일본 또 기시다 후미오의 지금 방한 네. 이런 것과 맞물려서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지금 전직 교육감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저는 말이에요. 그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를 황석영 선생이 아주 멋지게 정리하셨더만요. 아니 무슨 소리냐? 강도가 집에 들어오려고 사다리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선 다 해먹고 사다리 놓고 갔는데 그걸 갖고 고맙다고 하냐? 이 뜻 아니에요? 네. 그건 노예의식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말이에요. 타민족의 노예가 된 민족이 그 타민족의 지배를 통치를 고마웠다고 덕분에 근대화됐다고 이렇게 찬양 고무 이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세요. 우리가 저기 조선말 조선글 못 쓰게 했잖아요. 학교에서 창씨개명까지 강요당했습니다. 이건 문명사에 없는 일이에요. 창씨개명 강요당한 건 이런 것들 못하게 국제인권규범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이런 거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고 지금 뭐 저 당국과 업자가 짜서 감언이설로 조직적으로 군위안부나 강제동원한 거 아닙니까? 강제징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 감고 그리고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먹고 사는데 좀 더 뭐 이런 식의 사고로 말이죠. 야 정말 이거는 민족 정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놓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전, 100년 전 사건을 놓고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선이 있는 겁니다. 넘지 못할 선이. 그걸 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독도를 지키고 역사 왜곡을 막고 민족 정기를 보양하는 교육은 필요한 것이죠. 다만 그것이 폐쇄적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다 동의하는 것이고 역사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 교육 아닙니까? 사실 전쟁과 평화가 언제 가능하고 만들어지며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조건과 환경 안에서 가능한지 어떤 주체적 결단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라서 당연히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를 들면 극우 나치즘을 옹호하는 것이 안 되듯이 우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 라는 주장을 거기에 토론 무대에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그중에 하나다. 지금 이제 장관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심지어 이제 한일 강제병합 1910년 그것조차도 합법이다라는 인식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조약이 그 합법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람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심판을 할지 이제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 기구들, 공식 역사 기구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반드시 민심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광명교육감 생각하면 이 역사교육 문제 지적을 하셨지만 과거에 우리가 무상급식 지금은 뭐 대한민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 발의자가 광명교육감이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이것 때문에 직을 걸고 한번 나한테 찬반 투표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오세훈 시장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광명교육감이 가장 먼저 추진했다. 요 내용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상급식을 제가 만난을 무릅쓰고 한 거죠. 오세훈 시장은 심지어 주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승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서 승리한 다음 날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영향력 크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영향력 크기를 원으로 했는데 오세훈 시장 제 반쯤이나 됐을까 뭐 그랬어요.
그래 우선 그런 거였고요. 우리가 한 건 단순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친환경 무상급식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 농부들한테 칭찬 무지 들었어요. 우리들의 고정 수요처와 판로를 확대해 줬다고. 그다음에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주민 투표에 승리함으로써 오 시장이 사퇴하고, 사실 이 사퇴하는 날 제 사건을 터뜨려요. 기가 막힌 예. 거죠. 이게 가려지도록. 네. 그래서 4순위, 5순위로 밀려가고 제 사안이 1, 2, 3 꼭지로 딱 앞에 나와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정말 그때는 피의 사실 기획 배급합디다. 예, 예. 언론에 각각 언론에 예, 예.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다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마막지했었죠. 저한테 쏟아진 비난과 이게 정말 이거는 인권 침해죠. 네. 근데 자 그래서 주민투표 승리하자 오 시장이 사퇴했고, 사실 그때 일어난 변화가 박원순의 등장입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등장해서 정치 변화를 상당히 만들어놨잖아요. 새로운 목민관상도 보여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편복지 논쟁이 시작해서 이겼잖아요. 네. 이 다음에 뭐가 오냐면 적어도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학령기 동안에는 무상교육복지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떤 소득 수준의 차이도 없이 모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박근혜 정부조차도 그 난리를 치며 반대했던 박근혜 그 세력마저도 여기 무상급식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복지의 길을 열어 제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긴 승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당연히 국민들은 무상급식을 가자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제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는 다음에 광용인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그 당시에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세월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네. 12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된다면 보수 후보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난 12년 동안 수없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해서 오 시장을 다시 마주해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자료사진에 나간 것도 2011년도에 무상급식 논쟁을 하던 네, 것이 네. SBS 방송됐던 네. 자료사진이 잠깐 나갔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오 시장과 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오 시장이 이럴 것 같아요. 구관이 명관인가요? 이러면서 너스를 떨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오 시장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광화문 상공에 태극기 올리는데 100억 쓴다며. 그 예산 우리 그 팬데믹 있죠? 예.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사회성이 너무 지체됐어요. 3년 동안 학교 제대로 못 갔잖아요. 예.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사회성이 늘잖아요. 네. 그게 잘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는데 서울시에서 100억 다오. 저는 이렇게 제안할 거예요. 네. 그 뻘짓 그만하고. 막아낼 자신 있습니까? 100억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태극기를 초대형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막아낼 자신 있으신가요? 그건 서울교육감의 직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만나자마자 그거 국제사회 보기도 그렇고 그렇게 나가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제가 충고할 생각이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이 또 이주호예요. 네. 그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이었네요. 그렇죠. 저하고 뭐 껌껌이 부딪혔는데 네. 이주호를 제가 만나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당신 무상급식 죽어라고 반대해서 학교 예산 무상급식에 쓰일까 봐 죽어라고 줄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 너 체벌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또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았느냐.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막지 않았느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지금 보편화된 현실이고 상식이잖아요, 이제는. 네.
도대체 시민들한테 사과부터 해라. 난 당신이 사과하는 걸 못 봤다. 그리고 당신 오세훈 시장이 말이에요. 이주호 장관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어디입니까?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아니겠어요? 네. 이 세 대학 중에 하나는 늘 톱10 대학 9등, 10등 하다가 11등, 12등 하다가 쭉 낮아졌는데 지금 20등까지 랭크돼 있어요. 제1대학이. 네. 그러니까 서울대 하나가 1등하고 나머지 사립되고 결국은 이 지방국립대학에서 제일 낮다는 대학이 지금 19등, 20등으로 밀렸거든요. 인서울이 다 돼버렸다는 거죠. 아니 예. 인서울 사립들이 다 그 예, 사이를 차지하고요. 이거는 당신은 MB 정권 5년간 교육 실세였다. 교육 수석하고 교육부 차관하고 교육부 장관 오래 했잖냐. 도대체 대학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의 머릿속에는 지역 국립 거점 대학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서 어떻게 됐냐면 MB 때 16등으로 떨어져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11, 12등 했거든요. 확실하게 16, 17등으로 고착되는 게 이주호 때입니다. 이 사람 당신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이주호가 출마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주호 정말 하고 멋진 정책 토론하고 싶어요. 보수 단일 후보로 거론되긴 하지만 국회에 이제 그 출석해서는 본인은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보수 쪽도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빨리 좀 움직이고 있던데 어찌됐든 참 그 당시 교육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교육감이 이번에 진보 단일 후보가 되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광노현 교육감이 되면 그때 이제 똑같은 상황이 동일 인물이 교육 정책을 놓고 국민들 앞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 당연히 출마하고 단일 후보가 되고 또 당선이 될 것도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역사적 퇴행 아니냐. 지난 12년 동안 역사가 점점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12년 전에 있었던 시장 또는 교육부 장관 그리고 당시 진보 교육감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면 무엇보다도 그때와 달라진 모습으로 광노현 교육감이 국민들께 이제 선을 보여야 하는데 어떤 지금 마음가짐으로 이번에는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중 탄핵을 주도하는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까? 우선은요. 지금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육의 원칙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점점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미래를 찢어놓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인격을 찢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자 도생주의에 빠져 있고 금권 지배에 빠져 있고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능력주의에 그냥 순응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각자는 깊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이렇게 찢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까지는 어떻게 이런 불행을 맛보고 있어도 우리 차세대한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관한 새로운 사회계약, 한 7, 80%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추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는 이상 다른 어떤 얘기를 해도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이걸 위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교육 3주체와 일반 시민 전문가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죠. 뭐 요새 좋은 거 많잖아요. 수기 공론조사, 수기 시민회, 수기 정책 배심원단, 뭐 수기 원탁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모든 자원과 권한이 있는데 해야죠. 네.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 교육 차세대 미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주호 장관이 하는 거 보세요. AI 교육한답시고 뭐 태블릿 같은 거 주면 되는 줄 아는데 미래 없는 미래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인공지능을
둘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공지능은 중급 지식인을 넘는 겁니다. 모든 인간활동 분야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작은 분야에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파고들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인공지능한테 질문하고 과제를 주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툭 하고 10초 만에 내놓는 답을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딱 아주 좁은 분야에. 각자가 아주 좁은 분야이지만 중요한 사회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좁은 분야. 그런데 지금 이주호식 미래교육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참여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행하고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계급제처럼 자꾸 변하는 계급제로 기능하고 있는 교육 요소들을 공공재로 상쇄시킬까,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의 실질적 교육 기획 인동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만 해법 내지는 해법을 사회 국가 의제로 내놓고 서울에서 먼저 그 대안을 찾아내서 국가에 제안하고 제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이에요. 제가 오늘 그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신 광노현 전 교육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있는 아니면 망각했을 수도 있는 교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했고요. 특히 정치가 이렇게 너무나도 신라전 수준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걸 쳐다볼 겨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자세한 내용 말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세훈이 한강 선박 만드는데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감시해 주시오라고 로뎀님 주셨고요. 지희님께서는 광노현님 화이팅. 그리고 이제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큰 너티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조만간에 다시 광노현 교육감 후보를 모시고 한 번 더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정말로 몰입해 있고 그것이 주는 고통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교육의 문제, 다음 세대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교육감 후보를 참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 한 말씀만 좀 네, 더 더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도대체 12년 만에 뭐가 바뀌었냐? 왜 판박이가 현상이 되풀이되느냐? 도대체 촛불혁명을 거쳤는데 왜 이러냐? 사실 그 사이에 우리는 검찰개혁을 못 해냈습니다. 언론개혁을 못 해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못 해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큰 틀의 정치개혁을 못 해낸 거거든요. 여기 물론 개헌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 이유, 이렇게 판박이가 되풀이되는 이유의 큰 부분이 거기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렇게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결의, 다짐을 갖고 이번에 제가 삼중 탄핵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길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보 후보가 여태까지 12년 적공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교육혁신의 길, 개혁의 길을 보다 혁신하고 거기에 보다 온도와 속도를 높여서 장애물들을 뚫고 큰 사회적 합의를 기초해서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교육 대전환이 결코 역전되지 않는 길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게 제도적 개혁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끝에는 뭐 개헌도 있을 수 있죠. 뭐 촛불 개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은 한번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광노현 후보 이렇게 뵈면서 참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이 단련되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졌다는 생각 저는 하면서 결국 검찰과 언론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서 역사가
정말 퇴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어떤 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하고 어떤 후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스픽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97만 5천 명을 구독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곧 100만 가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신 다른 분들도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단일 후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저희들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